안녕하세요. JYPTV JYP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상차 작업을 하고 있어요. 15돈 상차입니다. 15돈 상차 첫 바가지는 앞쪽으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하나, 둘, 셋, 결국 마차입니다. 꽉 차죠? 앞집 먼저 부어주고 그 다음 뒷집, 그 다음에 이렇게 차가 간 다음에는 흙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리해서 밥을 만들어 놨다가 하지 마시고 여기는 또 이따 뜨면서 또 물이 흘러내릴 거기 때문에 앞에까지만 정리를 해주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덤프가 들어오는 길은 저쪽 보시면 안 좋죠?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니까 옆으로 대면 좋은데 옆으로 못 되니까는 이렇게 먹어가면서 좋은 길로 덤프를 유도해서 상차를 진행합니다. 흙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빵 하면서 하셔도 되고 흙을 놓으셔도 돼요. 중간에서 앞으로 또 중간에서 앞으로 밀면서 앞집 다 찼죠? 마지막 한 바가지로 마무리 뒤에서부터 자 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차가 나가고 난 다음 또 안 들어올 때는 정리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편합니다. 정리를 하시면서 실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차가 엄청 늦게 들어와요. 차가 늦게 들어오는 관계로 이거는 일단 짐을 빨리 실어 보내고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아니고 차가 바로바로 들어올 때는 차가 막 밀려서 바로바로 들어올 때는 정리를 해가면서 싣습니다. 나가시를 조금씩 띄어서 이쪽에서 한 바가지, 이쪽에서 한 바가지, 이쪽에서 한 바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조금 남는 흙만 나중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차하는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대한 보안 조사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방향의 보안 조사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인도 그러네요. 요즘 뭐가 이제 팬과 법으로 나를 죽이거나 칼력까지 죽이려 한다는 억기 일성에 확인한다니까 이상한 자의 그냥 행동이 뿐이라고 또 결론을 지어버려요. 한국민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그 권한과 지식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뭘 판단해요? 검찰도 이제서 수사 결과는 어디 대충 내놨는데 한동민이라는 자는 그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역할을 확대해서 아무만 해도 나는 언론에 써주더라 하는 말을 항상 찡죠. 왜냐면 이 대표는 분명하게 자기가 당한 현실, 자기가 찬 오늘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검찰과 법에 의해서 당하고.
어제 근데 검찰이 이제 또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정치 테러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 규정한 이유는요?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이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보다는 분명히 하기 때문에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법조문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랑 살인 위수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금품을 달라고 한다든지 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치 테러죠. 그리고 검찰은 이것이 정치 테러라고 해도 부담이 없어요. 경찰이나 국정과 달리 검찰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형사상의 살인 미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찾아보면 결국 그들이 말아 자신들이 검찰의 총수 중에 총수가 이야기야. 그대로 한 거죠. 법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만.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를 편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죠.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죠. 적용할 게 없어서.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돌아가실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차장님께서 페이스북에 게이 휘파람 도구리스 이거 올리셨거든요. 정치 테러 조장하는 게이 휘파람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아까 그 프로파일러 같은 분을 좀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제 평가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장님 이 사건은 도구리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양치기 있지 않습니까? 녹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쉴거리였어. 하지 않습니까? 양치기계를 휘파람을 불러서 앞으로 가, 뒤로 가, 멈춰,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라고 하는 것을 휘파람으로 조선 통제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로지 목동과 양치기 개, 양머리 개죠. 양머리 개만 이 도구리스, 개 휘파람 소리를 듣고 신호를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이제 조금 넓게 보면은 그것은 그 공산 정치주의라든지 적으로 하는 그 집단 세력 있지 않습니까? 이동관도 마찬가지로 살벌한 일만 골라서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공산주의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받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는 죽여도 된다는, 없애고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신분 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신호로 들린다는 거죠. 게이 휘파람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계속 항마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일단 배우가 입고 떠나서 본인 입장에서 정당한 일을 한다고 딱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계속 규정함으로써 결국은 공격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이 도구이슬, 정치적 개념, 정치 심리학적 개념에서 도구이슬은 매우 무서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한테 나쁜 짓을 시켜도 어떤 신념을 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배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집단을 형성할 수가 있죠. 동등하게 세 명이 그렇죠. 소위 그 신념으로 자기들만의 외골수적인 신념과 아집으로 무장된 하나의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차이는 뭐냐면 외로운 때가 아니고 야수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신앙하고는 그런 얘기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구 집회나 구구 단체들에게 후원을 쏘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하나 드러난 사람이죠. 이것이 정보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니까 공공연하게 대표, 야당 대표에 대해서 목숨을 노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저번에 저 김희석 의원하고 나오셨을 때 지금 윤석열은 연성 독재가 아니다 그래서 했더니 파시즘이 나셨어요.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면 공론회장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중간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제거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 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파시즘이고 이건 강권 통치 전반 시대보다 더 악랄한 독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특수기관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연성 독재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러니까 더한 걸 알고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총선에 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검찰, 그 다음에 군부, 재벌의 통합된, 조직화된 파시즘 내지는 포갑정치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총선을 지게 되면 영무직권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인식이 뭐냐면 윤석열이 너무 못하니까 이 정권 무너뜨려야 되는 밑바닥 민심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는데 그래도 못 이긴다? 그래서 조정의 과반 이상 가져간다 그러면 대통령의 막강한 모양과 의회 과반 숫자로 못할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가 공산 전체주의라고 했고 누구누구가 뭐라고 해서 빼주기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실행하마 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 공개가 안 되는 거. 또 있어야 증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민주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나자마자 제가 이 다음날 나오면서 김우선 의원님한테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아마 이 뉴스 보신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대륙의 장답자가 12대가 더 내려 있었다. 이것도 이 사건과 직관적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총선 이후 상황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조국 전 경찰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해서 돌아오고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 집회
대로 대대적으로 하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는 소위 계엄령 문건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엄령 문건에서 보면 이 수도 관리사에서 이번에 동원한 그 장갑차, 최신의 장갑차와 그것이 첫 번째로 동원된 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도 관리사령부가 전쟁 지휘 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전쟁 지휘 부가 아니고 전쟁 지휘 본부를 방어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휘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장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휘부는 헤드쿼터, 즉 국방부와 용사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기 보면 수방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전쟁이 발생하면 그 전쟁 지휘 본부를 지키겠다라는 말을 썼지만 유사시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그 유사시에 장갑차 12대로 막을 수 있는 유사시가 북한의 남친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그것도 일종의 뭐 국가 건설에 대해 시행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아니죠. 그 용산